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냐면요. 바로 제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저는 올해 30살, 이름은 김지수예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저는 한 번도 크게 엇나간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고나 할까요? 부모님께는 늘 자랑스러운 딸이었죠. 아니, 최소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농기구 수리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틈틈이 밭일을 도우셨죠. 두 분이 하루 종일 땀 흘리시는 모습이 제게는 늘 가장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저와 2살 터울 남동생인 지훈이를 키우시느라 두 분은 단 한 번도 당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사거나 누리신 적이 없었어요. 기억나는 건 아버지가 한겨울에 고장난 난로를 고치시느라 밤을 새우시던 모습, 그리고 어머니가 손이 다 트도록 김장을 담그시던 뒷모습이 전부예요. 지수야, 너는 꼭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한다. 엄마, 아빠처럼 힘들게 살면 안 돼. 어머니의 이 말이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주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죠. 남들처럼 과외나 학원을 다닐 형편은 못 됐지만 밤늦도록 도서관에 남아 책을 붙잡고 살았답니다. 결국 지방의 평범한 국립대에 들어갔고 감사하게도 서울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서울 생활은 외롭고 고단했지만 저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이제야말로 부모님께 보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드렸고 명절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 딸 덕분에 아빠 어깨가 으쓱하다 하시며 활짝 웃으셨고요. 그런 제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이민준 씨는 저랑 동갑이고 성실한 성격이 참 좋았어요. 저희는 만난 지 3년 만에 결혼을 약속했는데 둘 다 형편이 비슷해서 우리 힘으로 해보자 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돈 문제가 늘 문제였죠. 저희는 작은 전셋집을 얻고 혼수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어요. 결혼식도 정말 간소한 홀에서 올리기로 했답니다. 민준 씨네 집안은 저희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았는데 저희가 절약 결혼을 고집하니까 민준 씨 부모님께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때였어요. 엄마, 아빠, 저희 이번에 결혼식은 아주 작게 하려고요. 그냥 식사만 대접하는 식으로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지수야, 너희 결혼이 장난이니? 엄마, 아빠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 너 하나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엄마, 요즘 누가 성대하게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이 없잖아요. 나중에 더 잘 살면 되죠.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사실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어요.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짧게 한마디만 하셨죠. 지수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겠지. 우리 딸 마음대로 하거라. 그 말에 저는 안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죄책감으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부모님은 제 결혼식만큼은 크고 자랑스럽게 치러주고 싶으셨을 텐데 제가 그럴 형편이 못 된다는 걸 아시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시는 거였겠죠? 저는 애써 그 죄책감을 외면했어요. 그래, 나는 이미 충분히 효도하고 있어.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결혼을 위해 부모님이 어떤 희생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는요. 곧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저는 죄책감과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양가 부모님께 폐를 끼치지 말자는 민준 씨와의 다짐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죠. 예식장 측에서 청첩장 최소 수량을 맞춰야 한다고 하더군요. 최소 인원을 맞추려니 식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 거예요. 민준 씨와 저는 머리를 맞대고 통장 잔고를 쥐어짰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준 씨, 우리 그냥 신혼여행 포기할까요? 아니면 대출을 더 받을까요? 저는 초조하게 물어봤죠. 지수 씨,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신혼여행은 가야지. 그리고 대출은 최대한 늘리지 말자고 했잖아요. 일단은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민준 씨도 지쳐 보였어요. 가장 큰 문제는 혼수였답니다. 민준 씨 부모님은 저희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민준 씨의 누나가 슬쩍 그래도 이불이나 자잘한 가전은 장만해야 격식이죠라고 귀띔해 주신 거예요. 괜히 저희 부모님이 민망해지실까봐 저는 마음이 급해졌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몇 주 동안 야근을 했어요. 잠도 줄여가며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메꾸려 발버둥 쳤답니다. 하지만 몸이 축나는 것 외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숨을 돌리려고 고향에 내려가게 된 거예요. 딱 하루만이라도 엄마, 아빠를 보며 마음을 추스르려고 말이죠. 고향 집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리 수척해졌니?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고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황급히 마루에서 일어나 뒷마당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빠, 왜 그러세요? 저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수야. 잠깐 볼 일이 있어서. 하시며 황급히 문을 닫으셨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행동이 저를 향한 마음을 감추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요. 제가 고향집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그 감나무 때문이었답니다. 그 감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키보다 훨씬 큰 존재였고 매년 가을 홍시를 가득 매달아주는 저희 가족의 상징 같은 나무였거든요. 저는 그 감나무를 보면서 잠시라도 힐링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그 나무 밑에서 동생 지훈이와 뛰어놀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뒷마당으로 나갔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감나무가 없어진 거예요. 나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흙만 파헤쳐진 채 횡하니 비어 있었죠. 마치 오랜 역사가 갑자기 지워진 것처럼 공허함만 가득했어요. 너무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갔죠. 엄마, 감나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베어갔어요? 엄마는 마루에 앉아 계시다가 제 질문에 깜짝 놀라셨어요. 이내 시선을 피하시더니 작게 대답하셨죠. 아빠가 병이 들어서 잘라냈다고 하더라. 너무 오래돼서. 그냥 놔두면 안 된대.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평소 엄마의 모습을 잘 알고 있거든요. 엄마는 그 감나무에 잔 기스 하나 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시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어 잘라냈다고요? 그 엄청난 나무를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결혼 준비로 너무 피곤했던 터라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감나무 하나 없어졌다고 이렇게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감나무의 텅 빈 자리는 제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답니다. 얼마 후 제가 급하게 아버지의 통장을 확인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혹시라도 제가 보낸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은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통장 내역에서 이상한 입금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며칠 전, 그러니까 제가 고향에 내려가기 직전에 꽤 큰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기록이었죠. 이 돈은 뭐지? 아빠가 사업을 정리하셨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만드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의문을 풀지 못한 채 불길한 예감만 안고 결혼식 날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이 의문이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슬픈 진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결혼식까지는 이제 딱 일주일이 남았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 통장의 그 기록이 마음에 걸렸답니다. 거액의 입금과 출금, 그리고 감쪽같이 사라진 뒷마당의 감나무. 이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서 자꾸만 퍼즐처럼 맞춰지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애써 그 생각을 외면했어요. 괜한 걱정일 거야. 아빠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지막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문득 이모 생각이 났어요. 저랑 가장 친한 사촌 언니의 엄마인데 엄마와는 가장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거든요. 이모라면 혹시 감나무일에 대해 알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피팅이 끝나자마자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처럼 안부를 여쭙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감나무 이야기를 꺼냈죠. 이모, 저희 집 감나무 혹시 아세요? 아빠가 병들어서 베어내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모는 들으신 거 없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이모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어요. 침묵이 잠시 흐르더니 이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죠. 지수야, 너희 엄마한테 들었니? 아니면 아빠한테 들었어? 이모의 목소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아니요, 그냥 제가 가서 보니까 없어서요. 엄마는 병들었다고 하시고. 그러자 이모는 한숨을 쉬시더니 결국 숨겨진 진실을 저에게 털어놓으셨답니다. 지수야, 내 아빠가 그 감나무를 팔았다더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팔았다고요? 누가요? 아빠가 왜요? 제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죠. 내 아빠가 너희 시댁에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셨대. 내 엄마는 처음엔 기겁하셨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데? 네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심은 나무잖니.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기념으로 심은 나무. 그 문장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저는 그냥 오래된 나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나무가 바로 저의 역사이자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니. 나무를 판 돈이 꽤 컸나 봐요? 저는 목이 메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그 정도 된대. 그걸로 내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조금 보태주신 거란다. 너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그거 팔고 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아니? 밤새 그루터기 옆에서 술을 드시더라. 이모의 말을 듣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모른 척 외면했던 아버지 통장의 입금 기록, 엄마의 부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횡하니 비어버린 뒷마당. 모든 것이 한순간에 하나의 슬픈 진실로 맞춰졌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힘으로 결혼한다며 부모님께 당당하게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가장 소중한 추억을 짓밟는 행동이었구나 싶었죠. 나 기죽지 말라고. 그 감나무를 팔았다고? 저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어요. 아직 결혼식이 남았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헌신을 모르는 척 저는 웃어야 했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감나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메울 수 없는 구멍이 생겨버렸죠.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서 과연 웃으며 결혼식장에 들어설 수 있을까 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계속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뒷마당에 텅 빈 공간이 떠올랐어요. 그 텅 빈 곳이 제가 받아야 할 축복이 아니라 부모님의 눈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민준 씨와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저는 계속 두 분의 표정만 살폈어요. 엄마는 억지로 환하게 웃고 계셨지만 눈가가 자꾸만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묵묵히 서 계셨지만 제 쪽으로는 잘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아마도 저에게 감나무 이야기가 전해졌을까 봐 두려우셨던 거겠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아빠, 저 오늘 예쁘죠? 하고 물었어요. 아버지는 그제야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짧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답니다. 드디어 결혼 행진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팔짱을 꼈죠. 아빠의 팔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어요. 힘을 주어 저를 지탱하고 계신 것 같았죠. 버진 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시선을 들자 많은 하객들의 얼굴이 보였죠. 민준 씨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고요. 그때까지는 저는 제 감정을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늘 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민준 씨에게 제 손을 넘겨주기 직전 아버지가 제게 속삭였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뚝 끊기는 기분이었답니다. 지수야,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아빠는 괜찮아. 저는 이모에게 들었던 그 말이 바로 이 순간에 터져나올 줄은 몰랐어요. 괜찮아. 그 한마디에 담긴 아버지의 모든 희생과 후회, 그리고 헌신이 저를 향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죠. 아빠에게 그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제 탄생의 기록이자 부모님이 저희에게 보여준 가장의 자존심이기도 했을 텐데. 저는 참고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져버렸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웨딩드레스로 뚝뚝 떨어졌죠. 아빠. 저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버지는 제 눈물을 보시더니 오히려 놀라셨어요. 왜 우니, 지수야? 오늘 같은 날 울면 안 되지.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주름진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려 하셨죠. 그때 저는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고 와락 안겼답니다. 주변의 시선은 전혀 의식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굵고 투박한 목에 제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빠. 제가 다 알아요. 그 나무. 제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온몸이 굳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천천히 떼어 놓으셨죠. 아버지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체념과 사랑이 뒤섞인 듯 했어요. 아버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시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셨죠. 지수야. 아빠가 너 시집가서 기죽을까봐.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등 뒤로 한 손을 들어 자신의 눈가를 거칠게 문지르셨죠.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큰 감사를 담아 꽉 안아드렸답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얕은 숨을 내쉬셨어요. 이제 가거라.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아빠에게 주는 가장 큰 혼수다. 저는 아버지의 헌신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혼자 힘으로 결혼한다고 당당해할 때 부모님은 조용히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셨다는 것을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의 무게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한동안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아버지와의 그 뜨거운 포옹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민준 씨는 나중에 저에게서 아버지의 감나무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민준 씨도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신혼집으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엄마에게서 택배가 하나 도착했어요. 묵직하고 단단한 상자였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엄마가 평소에 아끼시던 작은 나무함이 들어있었고 그 옆에는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를 펼치자 엄마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죠. 사랑하는 우리 딸 지수에게. 결혼식 날 울어서 엄마는 속상했단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다 알겠더구나. 너희 아빠는 그저 내가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단다. 아빠에게 감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지. 네가 태어났을 때 우리 딸이 이 나무처럼 튼튼하고 곧게 자라기를 바라며 심은 나무였잖니. 하지만 나무는 다시 심으면 된단다. 다시 자랄 수 있지만 내 결혼식은 단 한 번뿐이니까. 그 나무보다 네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함 속에 있는 놀이개는 엄마가 너희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거다. 크고 좋은 건 아니지만 부부의 해로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준단다. 이걸 볼 때마다 너희 아빠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해 주렴.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아빠에게 주는 가장 큰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저는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편지 속 엄마의 문장 하나하나에 두 분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나무함 속에는 엄마의 말씀대로 오래된 놀이개와 함께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늘 아끼시던 작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아마도 아버지가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하고 생각하셨던 물건일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소중한 시계까지 저에게 보내셨죠. 저는 그날 민준 씨와 함께 두 분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받은 가장 소중한 혼수는 바로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두 분의 사랑 덕분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신혼집 뒷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그 위에 아버지의 회중시계와 어머니의 놀이개를 올려두었죠. 매일 아침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자고 다짐해요. 가끔 고향집에 내려가면 저는 여전히 휑하니 비어있는 뒷마당을 바라보곤 한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가 슬프지 않아요. 그 빈 공간은 이제 저희 부부의 마음에 가장 크고 튼튼한 감람으로 채워져 있거든요.